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찬란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화려하게 빛났다. 크림색 벽지와 고급스러운 장식들이 어우러져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공간을 만들어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객들은 테이블마다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축하의 말을 나누고 있었다. 홀의 중심에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한나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빛나는 웨딩드레스와 완벽한 미소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흔들리는 느낌을 주었다. 나영 옆에는 그녀의 신랑 김지훈, 재벌가의 유일한 상속자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보였고 하객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나영의 손가락이 가볍게 떨리고 있는 것을 아는 이는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문 쪽으로 자꾸만 흘렀다.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속삭임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엄마가 혹시 여기에 올까? 아니, 그럴 리 없어. 내가 분명히 못 오시게 했으니까. 나영은 애써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조여오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눈가에 살짝 맺힌 긴장은 숨길 수 없었다. 나영 씨, 정말 축하해요. 지훈 씨와 너무 잘 어울려요. 한 하객이 다가와 말을 걸었고 나영은 급히 현실로 돌아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힘이 실리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연회장은 점점 더 활기를 띠며 웃음소리와 축하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그러나 나영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안도 대신 초조함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시선이 문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쿵! 갑자기 연회장의 문이 크게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쏠렸다. 순간 연회장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문을 통해 들어온 이는 나이 지긋한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다소 낡은 한복을 입고 손에는 싸구려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게 팬 주름이 있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따스함과 애틋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엄마. 나영은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나영아, 엄마야. 결혼식에 축하하러 왔어. 엄마 박선자는 문 앞에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영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반가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영은 머릿속으로 외쳤다. 왜 여기에 오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시면 안 된다고. 그녀는 서둘러 엄마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고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귀를 울렸다. 엄마, 여기 오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영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 말에는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박선자는 당황한 듯 나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그냥 너를 보고 싶어서 왔을 뿐이야. 이 김치와 돈 조금이라도 내게 도움이 될까 해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비닐봉투를 내밀었지만 나영은 화난 듯 그것을 밀쳐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발 돌아가세요. 나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하객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의식했다. 엄마,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제발 제 체면을 망치지 말아주세요. 나영은 애원하듯 말했지만 그 말은 선자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어깨는 축 처졌고 걸음걸이는 무거웠다. 선자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심장을 움켜쥐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결말의 암시. 연 회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지만 나영의 마음은 더 이상 축제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멀어져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정말로 행복한 길을 선택했는지 혼란스러워졌다. 그날 밤 나영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창가에 앉아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저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은 대답 없이 밤하늘로 사라져갔다. 문 앞에서 어깨를 축 처진 채 돌아서던 박선자의 뒷모습이 연 회장의 찬란한 조명과 대비되며 더욱 초라하게 보였다. 그녀는 손에 든 비닐봉투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나영이가 얼마나 바빴으면 나를 잊었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김지훈이 연 회장 문에서 나타났다. 그는 선자를 향해 다가가며 정중하게 말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선자는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칫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 나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신부님께 민폐를 끼칠까 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훈은 선자의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초췌한 모습에 더 눈길이 갔다. 어머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들어가셔야죠. 나영이가 기뻐할 겁니다. 지훈은 선자를 안으로 모시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영이가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하면 안 되죠. 지훈 씨. 그 순간 나영이 급히 문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엇갈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과 선자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왜 여기 계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녀는 어머니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나영의 태도에 어리둥절했다. 나영아, 어머님이 축하하러 오신 거잖아.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 거야? 지훈의 말에 나영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게, 지훈 씨,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여기서 돌아가셔야 해요. 엄마. 선자는 딸의 말에 멈칫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는 괜찮아. 그냥 여기까지 와서 너를 본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엄마. 나영은 어머니의 손에서 비닐봉투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안에는 몇 개의 김밥과 손수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를 보고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이게 뭐예요? 이런 걸 왜 가져오셨어요? 그 순간 지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나영을 바라보았다. 나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영은 당황한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 이건 제 문제예요. 제발 지금은.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아니야.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내 어머니잖아.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선자는 그제야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다. 그만해, 지훈아. 나영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잖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녀는 비틀거리며 돌아서려고 했지만 지훈은 그녀를 붙잡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지세요. 저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나영에게는 칼처럼 꽂혔다. 그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은 선자를 천천히 연 회장으로 모시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나영이와 저는 얘기 좀 하고 올게요. 그는 나영을 데리고 연 회장 밖으로 나갔다. 나영아.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를 사랑하지만 오늘 내가 한 행동을 이해하기가 힘들어.
나영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지훈 씨, 저는 그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모습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무서웠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진정한 완벽함은 진실에서 오는 거야. 너 자신을 부정하면서 얻은 완벽함은 오래가지 않아. 그의 말에 나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결국 지훈은 한 발 물러섰다. 나영아, 오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내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는 조용히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나영은 홀로 남겨진 채 벽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결말의 암시. 연회장 안에서 지훈과 선자는 함께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영은 그 모습을 문틈으로 보며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밤이 깊어가며 나영은 혼자 어두운 방에서 중얼거렸다. 엄마, 지훈 씨, 제가 너무 늦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텅 빈 방 안으로 사라졌고 창밖의 달빛만이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연회장의 화려한 상들리의 불빛은 나영의 눈앞에서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조용히 벽에 기대어 서서 방금 전의 일을 되새겼다. 지훈의 단호한 시선,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말을 떠올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점점 과거로 향했다. 오래전 가난하고도 단조로웠던 그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나영아, 밥 먹자. 어릴 적 나영은 어머니 박선자의 목소리와 함께 눈을 뜨곤 했다. 좁고 허름한 집, 오래된 가구들 사이에서 어머니는 항상 환하게 웃으며 나영을 불렀다. 비록 식탁 위에는 간소한 밥과 김치뿐이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어시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나영의 학비를 마련했다. 손에 생긴 굳은 살과 갈라진 손톱은 그 노고를 보여주고 있었다. 엄마, 너무 힘들지 않아요? 나영이 묻곤 하면 어머니는 늘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힘들어도 괜찮아. 너만 잘 크면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영은 어머니의 노력과 사랑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중학교 시절, 나영은 동급생들 사이에서 늘 눈에 띄는 학생이었다. 성적이 우수했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친구들이 도시에서 온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인 경우가 많아 나영은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 점점 숨기고 싶어졌다. 너희 집은 어디야? 친구들의 무심한 질문에 나영은 얼버무리며 말했다. 그냥 조금 먼 곳에서 와. 그러나 집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간소한 식사 앞에서 나영은 항상 감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나영은 서울의 명문 대학교에 합격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축하했다. 우리 나영이가 드디어 서울로 가는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대학교로 떠나는 날 어머니는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그녀가 손수 짠 담요와 1년 동안 아껴서 모은 50만 원이었다. 이거면 너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부족하면 엄마한테 바로 말해. 나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나영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세련된 사람들, 그리고 부유한 친구들과의 어울림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세계 속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묻거나 집안 환경을 이야기할 때 나영은 차마 어머니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늘 대답을 얼버무리며 말을 돌렸다. 점점 더 자주 어머니의 전화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 엄마,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그 말은 나영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지만
나중에 전화를 다시 걸어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삶이 어머니를 더 멀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사회적 위치와 체면을 위해 그녀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그것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나영은 연회장 밖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멀어질 수 있었는지 자문했다. 그 순간 연회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유리창 너머를 보았다. 어머니는 지훈과 함께 앉아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나영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나영은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엄마, 저는 정말 괜찮은 딸이었나요? 그러나 그녀의 말은 공허한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한 채 멀리 보이는 어머니와 지훈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연회장의 밖, 한나영은 유리창을 통해 어머니 박선자와 신랑 김지훈이 나누는 대화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표정에는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지훈의 다정한 미소가 그녀의 어색함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나영은 그 장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 씨는 왜 그렇게 친절한 거야? 저 모습이 차라리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발걸음을 안으로 옮기지 못한 채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어머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지훈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야, 힘들긴 무슨. 나는 나영이 얼굴 한번 보면 다 괜찮아. 지훈은 선자의 대답에 잠시 눈빛을 떨구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나영이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늘 그녀가 많이 불안해 보였어요. 그 순간 선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지훈의 진지한 눈빛에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영이가 많이 힘들었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녀는 짧게 웃으며 덧붙였다. 나영이는 나를 부끄러워할 만도 해. 나는 늘 낡은 옷을 입고 가진 것도 없는 엄마니까. 그런데도 나는 그냥 아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됐어. 지훈은 선자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나영이 그런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는 자신이 사랑한 나영의 상처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의문이 생겼다. 하지만 그녀는 왜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녀가 정말 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지훈은 선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나영이는 아마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어머님을 사랑할 거예요. 단지 그녀가 방법을 모를 뿐일 거예요. 지훈과 선자의 대화가 이어지던 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영이 마침내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망설임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어머니와 지훈을 향해 조용히 걸어왔다. 지훈이 나영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영아, 어서 와. 어머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어. 나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선자는 고개를 저으며 나영을 안심시키려 했다. 괜찮아, 나영아. 엄마는 너에게 화내지 않아.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지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나영을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영아, 이제는 말해줘. 왜 어머님을 이렇게 멀리 하려고 했어? 나랑 결혼하면서도 내 과거를 숨기려는 이유가 뭐야?
나영은 지훈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지훈 씨, 나는 당신이 나를, 그리고 내 가족을 부끄러워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지훈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나는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나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고 당신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나영의 고백에 어머니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나영아, 엄마는 여기서 더 있지 않을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도록 해. 그녀는 비닐봉투를 다시 들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지훈이 뒤따라가며 선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선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영이를 잘 부탁해. 내가 바라던 건 그거 하나뿐이야. 선자가 떠난 후 지훈은 나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영아,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너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관계도 더 나아갈 수 없어. 나영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끝내 그를 붙잡지 못했다. 지훈은 연회장을 나섰고 나영은 홀로 남아 빈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 저는 왜 이렇게 못난 딸일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속에서 공허하게 퍼져나갔다. 연회장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 속에서 한나영은 홀로 앉아 있었다. 주위의 웅성거림과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눈앞에는 어머니 박선자가 문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이 생생히 떠올랐다. 엄마가 저렇게 떠나야 했던 게 정말 맞는 걸까? 나영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더 커질 뿐이었다. 연회장을 나섰던 김지훈은 다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나영을 발견한 그는 그녀 앞에 조용히 걸어왔다. 나영아. 지훈은 그녀를 부르며 자리에 앉았다. 나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떨고 있었다. 지훈 씨, 저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영아, 나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하지만 오늘 너의 행동은 내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들어.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다. 나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지훈 씨, 저는 그냥 당신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웠어요. 제 과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까 봐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거야. 하지만 내가 내 과거를 부정한다면 나도 너를 어떻게 지켜줘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연회장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있었다. 지훈이 고개를 돌리자 문틈으로 선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떠나지 못하고 연회장 바깥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자를 향해 걸어갔다. 어머님, 다시 들어오세요. 나영이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선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지훈아.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 나영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지 않아? 그러나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어머님. 나영이가 지금 필요한 건 어머님의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해요. 지훈은 선자를 부축해 연회장 안으로 데려갔다. 그 모습을 본 나영은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영아, 이제는 말해야 할 때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훈은 나영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나영은 두 손을 꽉 쥔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선자의 눈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당신이 저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선자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걸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영아, 엄마는 너에게 미안할 일이 없어.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지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영아, 내가 어머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 하지만 우리 관계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나영은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훈 씨? 당신이 떠난다는 건가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니, 떠난다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의 상처를 먼저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내가 진짜로 필요한 걸 보지 못할까 봐. 그는 나영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다. 내가 돌아올 때 우리 둘 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래. 지우는 나영과 선자를 뒤로 한 채 연회장을 떠났다. 나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선자는 딸을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나영아. 우리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밤, 나영은 어머니와 함께 연회장 바깥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과 후회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훈 씨가 돌아오면 내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한나영과 어머니 박선자는 조용히 호텔의 로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주변은 여전히 웅성거림과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소음은 두 사람의 귓가에 닿지 않는 듯했다. 선자는 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나영아, 오늘 너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괜히 왔던 걸까? 나영은 고개를 숙이고 선자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후회가 소용돌이쳤다. 엄마. 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선자는 딸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괜찮아, 나영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내가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어.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날 밤, 나영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아파트는 결혼식을 준비하며 빌린 임시 거처였지만 그곳은 지금의 나영에게 한없이 낯설고 차가운 공간처럼 느껴졌다. 침대에 누운 나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며 그녀를 학교에 보냈던 날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며 그녀를 응원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서울로 떠날 때 어머니의 눈물 어린 미소까지. 나는 왜 그때 어머니의 진심을 보지 못했을까? 나영은 스스로에게 물으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마음은 잠들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과거를 되새겼다. 다음 날 아침, 나영은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나영아, 일어나. 아침 먹자.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한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선자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너 요즘 제대로 못 먹었지? 이렇게라도 챙겨야지. 나영은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한 입을 먹을 때마다 그녀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나영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된 딸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그걸 외면했어요. 선자는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영아, 엄마는 너를 원망한 적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걸 보면서 엄마는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했어. 그런데 이제는 너도 내 자신을 조금 사랑했으면 좋겠어. 나영은 결혼식 후로 김지훈과의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부재는 나영에게 깊은 공허함을 남겼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스스로를 되돌아보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어머니가 지내던 낡은 집으로 돌아가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나영은 어머니와의 시간을 되찾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보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소한 행복을 되새겼다. 어머니가 그녀에게 전해주는 지혜와 따뜻한 미소는 나영에게 새로운 힘이 되었다. 몇 주 뒤, 나영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멀리서 다가오는 지훈을 발견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과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영은 놀란 듯 멈춰 섰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나영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신중함이 느껴졌다. 잘 지내고 있었어? 나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 씨는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이제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아 보여. 나영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지훈 씨, 저는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제가 변한 모습을 보여줄게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나도 기다려볼게. 너와 함께할 미래를. 지훈이 돌아서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희망이 교차하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나는 제대로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어머니와 함께 천천히 시장을 걸어갔다. 멀리서 지훈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한나영은 어머니 박선자와 함께 낡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의 희생을 외면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매 순간 어머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가식의 껍데기를 벗어나고 있었다. 아침이면 나영은 선자와 함께 동네 시장을 돌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골랐다. 시장의 상인들은 이제 나영의 얼굴을 익히게 되었고 그녀와 어머니가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저녁, 선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영은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부엌에 들어섰다. 엄마, 오늘은 제가 해볼게요. 선자는 놀란 얼굴로 딸을 바라봤다. 내가? 너 요리할 줄 알아? 나영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잘하진 못해도 이제 엄마만 고생하게 둘 순 없잖아요. 그날 저녁, 나영이 만든 소박한 된장찌개와 밑반찬이 식탁에 올랐다. 선자는 한 입을 먹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어른이 다 됐네. 그 말에 나영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 저는 정말 늦게서야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제가 엄마한테 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나영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나영은 깜짝 놀랐다. 김지훈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지훈 씨. 나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훈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가끔은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축하도 해줘야지. 어머니께도 인사드리려고 왔어. 지훈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선자는 그의 방문에 놀랐지만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들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선자에게 정중히 말했다. 어머님, 제가 늦게라도 나영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나영이의 강한 모습은 어머님 덕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들은 선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훈 씨, 우리 나영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당신이 곁에 있어준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날 밤, 나영과 지훈은 집 앞 작은 정원에서 대화를 나눴다. 달빛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지훈 씨,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모든 게 엄마 덕분이고 당신 덕분이에요. 나영이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고 주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야. 지훈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둘 다 새로 시작해보는 게 어때? 나영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한번 희망이 담겨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나영은 어머니와 지훈과 함께 집 앞 정원에 서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나눴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야. 나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멀리서 비추는 아침 햇살이 그들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햇살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여전히 많은 도전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지훈과 함께 미래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